교회건축 PM 강의 이제 3강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에너지 전략 계획. 사실 에너지 전략 계획은 이제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기존 교회에 월 나가는 그 공과금이 있죠. 예를 들어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과금으로 나가죠. 매월 지출이 되죠. 근데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교회 건축의 규모도 커지고 기존 교회보다, 두 번째는 에너지 용량이 커져요. 뭐 컴퓨터, 그 다음에 방송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 교육 공간별 뭐 냉난방 이런 이제 전기 부하들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월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의 공과금을 냈다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난 뒤에는 뭐 500만 원이 되든 600만 원이 되든 이제 금액이 확 커지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전략하는 거,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돈은 그냥 소모 비용이 되죠. 그래서 에너지 전략 계획은 사실 교회 건축 그 공사하는 것만큼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건축을 할 때 이 에너지를 전략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에너지 전략의 내용은 뭐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쭉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전략 계획은 한두 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전략이 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너지 전략의 그 방법론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패시브형 에너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인공형, 소위 말해서 능동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 방법,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패시브형 전략 방법은 뭐냐면은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설계에 입각해서 에너지를 전략하는 방법이에요. 설계할 때. 예를 들면은 녹화를 한다. 녹화는 뭐죠? 옥상이나 건물 주변에 조경이나 뭐 잔디블럭이나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의 그 열섬 효과, 그 다음에 태양의 열 반사라 할지 이런 거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그 패시브형은 무슨 뭐 발전기를 설치한다든지 전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략하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순수하게 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전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보면은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요. 그리고 지상으로도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산화탄소 그 밀도가 확 커지죠. 그래서 이것을 기계식으로 환기를 해버리면 전기비가 많이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시브형 에너지 전략이라는 것은 인공형 환기 설비를 가동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당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밀집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올라가고, 또 먼지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공기의 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것을 인공 환기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환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많은 전기 용량이 들어갑니다. 근데 바람이 치는 방향으로, 바람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고창을 설치하면, 왜냐면 먼지나 이런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상부에, 본당 상부에, 벽체 상부에 그 창을 설치하면, 우리가 측창이라 그럽니다. 사이드 탑 윈도우라 그러는데, 측창을 설치하면 환기가 잘 되죠. 바람의 그 순환에 의해서 잘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정화가 되고 새로운 공기가 유입이 되죠. 다음으로 우리가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맨 위에 층, 건물이 4층이라면 4층 그 지붕 슬라브, 이쪽에 많은, 여름에는 엄청난 태양이 그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치게 되면 거기가 후끈후끈해지죠. 그러면 맨 위에 층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단열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다른 층에 비해서 맨 위에 층은 열 에너지 부하가 확 올라가게 되죠.
냉난방 부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제일 추워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옥탑방에 가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죠. 그걸 반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냉방 부하를 높이고 겨울에는 난방 부하를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에너지 소비와 직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이려면 그 지붕층 바닥에 조경을 하는 거죠. 잔디 블록을 심거나 관목으로 조경을 하면 태양의 이 반사나 태양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 4층에 냉난방 부하가 줄죠. 여름이라도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에는 단열 성능을 이제 엄청 강화시키죠. 그래가지고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층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지표면, 1층 바닥의 그 지표면에 보통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면 거기 이제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름에는 이 태양이 그 아스팔트로 이렇게 빛이 내리쬐다 보니까 그 아스팔트의 태양이 어디로 반사가 되냐면 건물 외벽으로 반사가 돼요. 그래서 건물 외벽이 후끈후끈해지죠. 여름에 가서 그 건물 벽에 손을 대보면 엄청 뜨거워져 있어요. 거기가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거기가 엄청 이제 냉기가 되죠. 그래서 그 태양의 반사 효과가 건물의 외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지 않게 건물 주변에 조경을 하는 거예요. 녹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이 그쪽으로 비치지 않기 때문에 벽에 그렇게 반사되어져서 열 상승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바람기를 내서 환기가 자연 순화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지하 주차장이 보통 여름에 보면 습기가 차가지고 벽에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기죠. 이것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거기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결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거는 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하 외벽에 드라이에어를 쭉 놔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결로 현상이 이렇게 많이 경감되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유형들이 다 패시브형 에너지 전략 방법입니다.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자연 친화적인 이제 방법이죠. 우리나라가 1980년대에는 뭐 이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에너지 전략 그 저탄소 국가 의무적으로 탄소량을 줄여야 되는 이제 국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와 같이 에너지 부하를 줄이고 에너지를 전략하는 이제 이런 기조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유럽은 우리보다 벌써 훨씬 앞서서 이와 같이 패시브형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국가적인 정책을 이제 쏟아부었죠.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쪽에 가면 에너지를 패시브형으로 지금 거의 끌고 가기 위해서 외벽의 단열 두께가 90cm 막 1m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60cm, 뭐 70cm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건물이 작동되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제로 에너지 정도의 목표치를 향해서 모든 국가가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략의 큰 틀에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이 에너지 전략에 대한 개념이 전혀 이제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건설회사가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들어가서 사용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건물을 짓고 나서 에너지 비용이 완전히 이제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측하지 못할 그런 또 비용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에너지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패시브형과 능동형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다 복합적으로 병형해서 에너지 전략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계식으로만 에너지 전략하면 그건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에너지 전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패시브형 에너지 전략을 같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 전략이 이제 우리가 패시브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큰 틀에 보면 건물 외벽의 단열 성능이 건물의 에너지, 특히 전기의 그 부하를 결정짓거든요. 그래서 건물 외벽의 단열을 얼마만큼 충실하고 잘 하느냐가 에너지 전략의 거의 관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외부에 표피를 쌓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 개념이고, 두 번째는 건물 내부의 에너지원을 현격하게 줄여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냉난방 부하를 뭐 너무 크게 한다든지 전기를 고효율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러면 이제 전기 그 부하가 확 커질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능동형 에너지 전략 시스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환기 설비라 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설계 단계에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 쪽에 태양이 들어왔을 때 실내 사용자가 외부의 에너지원을 수동적으로 조정하는 거. 수동형 에너지 전략에 대한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리사이클링해서 쓴다든지, 우리가 이제 중수설비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위생기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쓰고도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는 거는 이제 통합 제어 시스템. 메인 사무실에서 각 층의 냉난방과 에너지 부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틀에서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중앙교회의 이제 모습인데, 이런 그 외형에서 보면은 에너지원이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저 창이 있는 부분, 저런 부분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된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저 부분은 유리 두께를 23mm 로이 유리를 써요. 이렇게 두꺼운 유리죠. 외기의 영향을 그렇게 거의 받지 않는 저와 같은 소재를 써서 줄입니다. 그리고 저기 외피에 지금 화강석 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저 돌 뒤에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열재 두께가 보통 뭐 70mm 막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고 있고, 또 요즘은 PF 보드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스티로폴을 썼는데 PF 보드라는 걸 써서 단열 성능을 이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약간씩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저 부분이 이제 차양이거든요.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저기서 조금 태양에 이제 그늘 효과를 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들에서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절감이 돼요. 그리고 지붕층에서는 녹화를 해서 태양의 그 반사 효과, 태양의 열섬 효과, 태양의 흡수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 반대로 땅 쪽에 1층에 지표면이죠. 건물 지반부, 이쪽의 주변에도 태양의 반사가 굉장히 큽니다. 건물 외벽으로. 이 부분에 조경을 한다든지, 뭐 자갈 같은 이런 소재를 쓴다든지, 투수형 재료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의 반사 효과를 이제 줄여주는 겁니다. 에너지 전략 계획에서 이제 능동형,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장비를 활용해서 전략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형 에너지 계획이라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크게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효율 조명기기는 LED 등을 말해요. 일반 등은 전기 부하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을 LED로 사용하면 전기 용량이 이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전열 교환기는 냉난방 기기 안에 환기 설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의 환기 설비를 하면 그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고, 또 그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에너지원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전열 교환기는 냉난방과 동시에 이제 환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절수형 위생기구. 우리가 화장실에 그 위생기구들이 그냥 소변 보고 이렇게 누르면 물이 그냥 뭐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온오프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고효율 설비, 냉난방 시스템도 전기식이 있고 가스식이 있고 빙축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규모별로 전기 용량을 가장 적게 하면서도 작동이 잘 되는 시스템이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대안 분석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저수조, 이걸 중수형이라고 하는데 중수형 설비라 그래요.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다 저수를 했다가 조경 식수나 청소 용수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주차장은 주차장을 잔디 블록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반사 효과가 완전히 줄고, 또 여름에 그 아스팔트 위에 주차를 해놓으면 그 찜통이 되잖아요. 이제 태양이 그만큼 이제 반사가 많다는 겁니다. 이 태양이 바로 건물 외벽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외벽이 후끈후끈해집니다. 그럼 안에 냉난방 부하가 이제 엄청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주차장,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비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상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좀 고려하는 것이 더 관건이겠죠. 투수형 포장. 외벽의 재료들, 바닥의 재료도 물이 일정 이렇게 흡수되고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름에 집중 우수가 내리더라도 대응하기가 좋고, 겨울엔 또 잘 얼지 않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패시브형 그 롤 블라인드 설계. 안에 있는 유리에 롤 블라인드를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외부의 태양을 안에서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블라인드를 열어놓으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난방 부하가 떨어지고, 여름에는 그 반대로 하면 또 냉방 부하가 떨어지겠죠. 산책로라 할지, 그 다음에 태양광 가로등. 보통 건물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또 조경 있는 데는 수목등을 설치하죠. 이런 등은 낮에 태양 지별판을 통해서 지별이 돼서 밤에 이렇게 등으로 빛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옥상 녹화, 지붕층 녹화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효율 유리 이런 것들은 에너지 전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씩 한다 보면 고성능 단열재, 고성능 창호재. 우리가 보통 그 단열 성능의 건축비는 총 공사비의 5%도 안 돼요. 보통 한 3.5%?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조금 올리면 월 유지관리비는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열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대로 성능이 우수한 거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죠. 창문 쪽에 유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3mm 로이 유리니까 단열이 되는데, 그 바는 단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가 단열바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절감이 되죠. 그래서 단열바. 전기는 LED를 써야 되고, 태양 지별판을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쓰는데,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효율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보탬이 돼서 쓰는데,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게. 그리고 저 태양광 설치하는 하부 공간을 좀 기능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 단열 시스템. 단열재가 저희 에너지 전략을 거의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좋은 단열 성능 이런 걸 써야 되고, 절수형 위생기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 외부에서 비치면은 안에 창문이 있는 쪽에서는 여름에 엄청 덥죠. 그래서 저 창 쪽에 롤 블라인드 설계를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가 외부의 어떤 기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붕층의 녹화. 이 지붕층이 제일 덥고 제일 추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적인 태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단열 성능을 엄청 강화시켜야 됩니다. 빗물을 그대로 버리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시스템, 중수형 설비. 그래서 중수형 설비가 보통 지하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저수를 하죠. 빗물을. 그랬다가 그걸 다시 이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건물 1층 사무실에 MDF 실을 둬서
보통 주일날 교육관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교육이 끝나면 그냥 가요. 냉방, 난방 다 끄고 전기 다 끄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이 없죠. 그러면 이제 관리 집사님이 찾아다니면서 다 끄잖아요. 일반 교회 가보면. 네, 그렇게 하지 말고 MDF실에서 4층에 냉난방이 켜졌다. 그 다음에 3층의 일부 실이 전기가 켜졌다라는 것을 MDF실에 다 뜹니다. 저게. 그래서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주면 에너지가 그만큼 절감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저와 같은 것들을 다 설치하면 건축비는 많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냥 뭐 다 좋다고 다 쓸 수는 없죠. 건축비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를 쓰고 어느 정도 선을 잘 유지하면서 절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교회를 이렇게 쭉 설계를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전혀 개념이 없이 그냥 시공회사가 해놓은 데 들어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신경 써서 절감이 된 데는 유지관리비가 월 줄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데는 유지관리비가 뭐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좀 잘 인식해서 개념을 아시고 시공할 때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전략에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